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난 탓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으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오는 줄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동서였죠. 동서는 참 밥맛이었어요. 제가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큰형님인데도 저를 완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서의 남편과 제 남편은 아버지만 같을 뿐이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지간이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계모인 셈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9살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과 남편을 남겨놓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당시에 이미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버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계모였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동생 둘과 막내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별로 넉넉지도 않은 시골 촌구석에서 새로 아버님의 후처로 들어왔던 지금의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들까지 대가족이었는데 계모인 시어머니의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에 대한 홀대는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라서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에 보태야 한다면서 남편을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공장에 취업시켜서 내쫓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지금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당시에 넉넉지 못한 살림이라 할지라도 농가밭이 꽤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아버님이 남편이 장남이라서 남편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못 살게 하더니 결국엔 숙식을 제공한다던 공장으로 취업하라고 꼬드겼다는데 남편도 당시 한시라도 집구석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 말에 따라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혼자서 불쌍하게 계모 밑에서 구박받고 있을 서방님이 가여워서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계모의 구박과 천대 속에서 벗어나니까 마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계모였던 시어머니는 작전대로 알턴이를 뺀 것처럼 남편과 서방님을 쫓아내자 엄청 좋아라 했다더군요. 이미 작정하고 집에서 쫓아버린 남편과 서방님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나 매 한 가지였다고 했어요. 서방님의 학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아버님께 찾아가면 계모한테 가서 달라고 했었다는데 절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천덕꾸러기처럼 쫓겨나온 남편과 서방님은 공장 창고 바닥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는 생활을 했어도 마음은 편했다고 했어요. 고아처럼 보여서 그런지 함부로 하고 심지어 공장주한테 맞기도 부지기수로 맞았지만 계모가 있던 집보다는 더 나았기에 남동생이 서방님을 위해서라도 견뎌내고 꼭 참고 지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의 어른들은 원래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대요. 냄새나고 꾀재재한 몰골의 창고에서 사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아무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 공장의 사장님이 부도를 맞아서 도망을 쳤고 새로 오신 사장님이 남편과 서방님을 보고서 무척 불쌍해하며 거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의 사모님도 계모 밑에서 못 살고 쫓겨나온 처지의 남편과 서방님을 가엾게 여기고 남편과 서방님에게 방 한 칸을 무상으로 내주셨고 먹을 것도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 덕분으로 서방님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정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남편은 중장비 기사일을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했던 자그마한 집도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남편은 여전히 계모가 있는 집에는 명절 때만 아니면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복 형제들은 계모가 아버님의 논밭을 팔아서 시내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해가며 편안한 학교를 다녔다는데 행여라도 자취하는 집에 찾아올까 봐서 전전긍긍해 하더라네요. 큰형인데도 불구하고 거지 취급했답니다. 다 그게 계모가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큰형과 작은형과는 말도 섞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별로 남편 이복 동생들한테 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고 살기 바쁘니까 계모에 대한 불만과 미움 같은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느끼는 사랑과 따스함이 그리웠던 남편은 참 가정적이었고 성실했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늘 마음껏 공부도 못 해보고 계몸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아들들에게는 교육은 남부럽지 않게 시키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아들은 정말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어요. 특별히 학원이나 과외를 한 적도 없는데도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에서는 TV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매번 아들을 데리고 서점에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가 남편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해서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중장비를 직접 가지고 기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었죠. 남편의 몸의 회복이 우선이라서 남편이 더 이상 중장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식단 일도 하면서 생활비 교육비를 감당을 해야 했는데 가을과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도 했습니다. 그때가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고 작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전교 학생 임원이었는데 학생 임원의 자녀를 둔 부모는 치맛바람이 좀 셌어요.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었던 터라서 부담이 되곤 했었죠. 남들처럼 애들 기 살려주는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참 착했어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솔직히 학생회장이나 임원의 추천이 있어도 알아서 조용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붕어빵 장사를 아들이 다닌 학교 앞에서 하라고 권하기까지 했어요. 애들이 엄청 많이 사 먹을 거라고요. 그 근처에도 여고가 있고 중학교까지 있어서 목 좋은 곳을 미리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친구들한테 창피 당할까 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반 친구들한테 다 대놓고 홍보했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붕어빵 팔 테니까 와서 많이들 사 먹으라고요. 참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짜로 다 주었더니 소문이 나서 모두 다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붕어빵을 다 돌려서 드렸었죠. 학부모들까지 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고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큰아들의 성적은 늘 탑 중에 탑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제 붕어빵 가게 오셔서 사과하시면서 제 아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고 그때마다 꼭 S대 의대를 보내자고 하셔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했었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님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내로 이사를 왔던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낳은 큰아들인 서방님이 동서랑 다 차린 제사상에 시간 맞춰서 왔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마치 본체에 만취하더군요. 제가 어디 도움이 아줌마나 되는 듯이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동서는 모 전문대학의 교수여서 시어머니가 자랑 엄청 하시고 다녔어요. 시댁에 와도 저에게만 주방에서 물 묻히게 하고 동서는 그저 반찬이나 나르는 것만 시키셨죠. 엄청 제 앞에서 잘난 척하고 많이 아는 척 해대는데 꼴불견이어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치맛바람이 주역인 것을 자랑 삼아 떠벌리더라고요.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서 과외며 학습지며 떠들어대는데 앞말 안고 듣고만 있었어요. 제 아들들 자랑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아들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학원도 다 제대로 안 다녀도 전교에서 탑을 찍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다들 물어오면 할 말도 딱히 없었거든요. 어줍지 않게 학원도 안 보냈어요. 과외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혼자서 잘해요. 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 다들 밥맛 떨어진다고 할 게 뻔한 거였으니까요. 식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시어머니와 이복 형제들끼리 겨우 전교에서 10위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적으로 무슨 대단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러는 것처럼 동서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자랑을 늘어놓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저와 제 아들들도 아무 말도 않고 경청하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친동생인 서방님네도 딸들의 아들이 하나인데 다들 공부를 잘합니다. 계모인 시어머니 앞에서 자식들 자랑을 늘어놔봤자 좋아라 할 미인들이 한 명도 없었기에 서방님네도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만 했더니 아주 병신인 줄 알더라고요.
동서가 제 큰아들에게 뜬금없이 물었어요. 맞이라서 처음으로 대학교 입학할 것 같은데 동생들을 생각해서 첫 테이프는 잘 끊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니? 그러자 제 아들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해야지. 학원은 어디 다니고 있니? 과외는 안 받는다며? 목표하는 대학은 있니? 네, 목표하는 대학은 있어요. 어머, 학원이나 과외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인서울은 꿈도 못 꾼다. 기이고 난다는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학원이며 과외며 난리를 쳐도 인서울도 못하는 애들을 수두룩해. 네가 맞이라서 동생들한테도 보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떡하니? 설마 대학교 입학은 포기한 건 아니지?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포기하다니요. 의대 보낼 건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동서 얼굴 얼척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아주버니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의대가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아무나 의대 가는 거 아니라고요. 뭘 좀 아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살다가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본다. 의대는 뭐 입으로만 보낸다니?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다 그거 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의대라고 하더라. 나이 먹은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말로만 의대를 보낸다면 누군들 못 보내겠니?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기다는 식으로 살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또 막말을 하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아주버니, 그리고 형님이 붕어빵 장사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붕어빵 장사해서 의대 학비 대기도 힘들 거고요. 동서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아치더라고요. 학비? 누가 의대는 쉽게 입학시켜준다던? 붕어빵 장사하는 주제에 무슨 의대야?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할 찰나에 큰아들이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 붕어빵 장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어때서요?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지 못하는 법이라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S대 의대를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큰아들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그래, 장한 내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내는 여유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1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라는 듯이 의대에 입학하면 되는데요.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다 얼마든지 S대인가 뭔가 하는 그 의대에 가보거라. 나도 손자가 의대에 들어갔다고 자랑 좀 하게. 그래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아직은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대에 들어가서 말해라. 알겠냐? 그 전에 네 작은 엄마한테 대입 입시에 관한 정보도 많이 조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어디든 들어가기만 해라. 시어머니는 제 큰아들이 그저 치기 어린 마음에 내뱉은 말쯤으로 생각을 하시더군요. 아무튼 계모인 시어머니 자식들과 함께 얘기를 더 나누다가는 재수가 옴 붙을까 봐서 서둘러서 나와버렸어요. 서방님네와 우리 식구들이 간 뒤로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비웃고 도마질했을지 알만 했습니다. 두 아들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큰애들인데 모를 리가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큰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형, 어떡하든지 S대 의대 들어가기만 해. 내가 의대 가지 않고 형 학비 대줄 테니까. 둘째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의대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하자 남편이 속상해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너는 처음부터 의대를 가고 싶어 했잖아. 형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은 취소해라. 네가 형 학비 보태지 않아도 된다. 걱정 말아라. 알아들었니? 둘째 아들이 시어머니나 동생 말하는 꼬락서니와 막말을 듣고서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혼자서만 시어머니한테서 푸대접을 받는 것은 참을만 하지만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대접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음부턴 아버님의 채소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복 형제 동서들을 부르지도 않고 저와 남편의 친동생이 처만 불러서 제사 음식을 차리게 하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후로 큰아들은 탑 중에서도 탑이라던 S대 의대 입학을 했었고 학비는 대형병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S대 의대 진학은 학교의 자랑이라며 큰아들의 선생님들이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여기저기 알아봐 주신 덕택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되었습니다. 큰아들 인복도 있고 인성이 바르니까 여기저기서 돈 싸들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고 최대한 남의 도움이 없이도 아들의 학비를 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저와 남편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의대 진학을 포기했어요. 저와 남편은 반대했었지만 꼭 의대만이 꿈을 펼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대 진학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형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라도 월급이 많은 곳을 택한 것이 대기업 입사였어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힘들게 붕어빵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계절별로 김밥도 팔고 호떡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순대도 팔고 해서 큰아들의 학비를 보태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함께 공부를 하던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이 대박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의사 집안이었고 꽤나 잘 사는 집이었죠. 사위들 집안이 붕어빵 장사를 하던 뭐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중간히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 사위 집안이 돈이 없어도 사위만 똑똑하면 그만이라고 하더래요. 참 감사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쪽 집에서 딸을 위해서 병원을 차려준다고 했습니다. 제 큰아들은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큰아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아놓고서 며느리가 다닐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사돈되는 분과 함께 병원의 개원식에 참석을 했어요. 병원은 사돈 어른이 며느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지만 병원장 이름으로는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나란히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큰 사진과 함께 홍보차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본 시어머니와 동서가 믿기 힘들다는 듯이 저에게 달려왔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두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며 동서랑 온 모양인데 저에게 대놓고 묻더군요. 아니, 이 병원이 니들 거 맞니? 아니요, 며느리 거죠. 며느리 거니까 네 아들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재주도 다 있었다니. 동서가 시어머니 뒤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오래간만이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아주 씁쓸한 모습이었죠. 긴 말 않고 그냥 가는데 뒷목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픽 뉴스로 소문이 들어간 모양인지 그동안 통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한 번을 안 턴 다른 이복 형제들이 줄줄이 축하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동서가 발표했던 논문이 다른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고 해서 학위가 박탈당하고 교수직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서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인서울은 한 명도 못하고 아들은 재수하고 딸은 지방약대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다 하더니만 그렇게 용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했어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다 그런 말들이 꼭 맞는 말이 아니란 걸 반증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요?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쁜 짓이나 남에게 해를 주는 짓만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 직업 귀천을 따진 운운한 것이야말로 시대에 뒤처지는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들을 하다니 정말 우습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